모 커뮤니티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쓴 근육 빨리 키우는 방법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근육 증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행한 운동량이다. 60kg으로 10회 반복했다면 600볼륨, 100kg으로 3회 반복했다면 300볼륨, 이런 식으로 중량 곱하기 횟수 곱하기 세트로 볼륨을 계산하고 그 숫자를 크게 운동할수록 근성장에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8세트를 초과하면 근육에 피로가 과하게 누적된다는 논문 자료를 인용해 한 종목당 최대 세트 수를 8세트로 제한하고 다루는 중량에 따라 동원되는 근섬유가 다르다는 논문 자료를 인용해 가끔씩 고중량 훈련을 해주면 된다는 부연 설명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현대의 보디빌더들은 물론이고 보디빌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부터 이미 주력으로 사용되던 최대 중량의 60에서 80%를 사용하는 8에서 15회를 하라는 말이죠. 제가 고중량 훈련을 좋아하지만 그것만으로 몸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한 이유도, 또 저중량 훈련만으로 몸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한 이유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중중량, 중반복은 효과가 아닌 효율에서 가장 좋습니다. 마침 지금 제 벤치프레스 최대 중량이 100kg이라 계산하기 쉽겠네요.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고중량 훈련인 OX5를 하면 85kg 내외로 5회 5세트를 수행할 겁니다. 그럼 85 곱하기 5 곱하기 5로 2125 볼륨이 나오죠. 제가 요즘 실제로 하고 있는 60에서 70kg으로 10회 10세트는 65 곱하기 10 곱하기 10 6500 볼륨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5회 5셋을 할 경우 제 가슴에 먹인 중량이 2톤 정도고 10회 10셋을 할 경우 제 가슴에 먹인 중량은 6톤 정도라는 거죠. 그럼 제가 30회 가능한 30kg으로 운동하면 세트당 900 볼륨이 나오고 그렇게 10세트를 하면 가장 큰 볼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반복 훈련은 세트가 늘어갈수록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많은 세트를 하려면 긴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10회 정도 반복수를 사용하는 세트는 1분만 쉬면 또 비슷하게 수행할 수 있지만 고반복 세트는 몇 분을 쉬어야 다시 비슷한 횟수를 할 수 있고 세트가 늘어날수록 그 차이가 커집니다. 또 고중량 훈련 역시 근육이 아닌 신경계가 지치는 이유로 다시 고중량을 들어올리는데 약 3에서 5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고반복 세트나 고중량 세트는 대략 한 세트당 5분이 필요하고 그렇게 8세트를 하면 40분, 하루에 2부위 운동하는데 80분이 걸립니다. 10회 정도 반복하는 세트는 운동에 1분, 휴식에 1분으로 한 세트당 2분이 걸리니 16세트 하는데 32분이 걸립니다. 시간 효율이 2.5배 차이 나네요. 저중량 훈련, 중중량 훈련, 고중량 훈련의 효과가 같다고 쳐도 시간 효율에서 큰 차이로 중중량 훈련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근육 말고 힘을 키울래. 나는 고반복에 근육 타들어가는 고통이 좋아. 나는 다른 스포츠에서 쓸 신체 능력이 필요해.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오직 근육질 몸을 만들고 싶은 목적이라면 내 최대 중량의 60에서 80%로 8에서 15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간헐적으로 고중량 혹은 고반복 훈련을 하거나 몇 개월마다 일반적인 헬스를 아예 쉬며 파워리프팅 프로그램을 돌려서 최대 중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중량이 늘면 다른 반복수의 중량까지 함께 느니까요. 사실 이 고볼륨 훈련은 한 5년쯤 전에 이미 헬스 커뮤니티에서 유행했었습니다. 다른 변인이 있지만 들어올린 무게의 총 합이 높은 게 상수라며 100kg 10회 10세트나 50kg 20회 10세트나 똑같이 10톤짜리 훈련이라는 거였죠. 그러다 한 2-3년쯤 전부터 이런 고볼륨 훈련은 약쟁이 훈련법 취급받았습니다. 약쟁이들은 많은 볼륨을 가져가도 약발로 회복할 수 있지만 내추럴들은 그럴 회복력이 없기에 운동을 많이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추럴 훈련법이 대세였고 이를 부정하면 약쟁이로 몰리기도 했죠.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내추럴의 회복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고 헬스 초급자일수록 내추럴의 한계를 낮게 잡는 경향이 있어 많은 초급자들이 단순히 운동량과 운동 강도 부족으로 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운동법이나 다이어트가 패션처럼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러 정답들이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개개인이 틀린 거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패 이유를 자신이 아닌 방법으로 돌리며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또 고강도 훈련이 유행할 거고 이어서 또 고중량 훈련이 유행할 겁니다. 자기 객관화와 정보 분별력이 떨어져 타인의 말에 혹하는 초급자와 그걸 이용해서 어그로 끌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한 계속되겠죠. 게임에서 욕먹는 시스템이 색깔놀이입니다. 저랩 때 잡았던 몬스터의 색깔과 피통만 바꿔서 중랩 때 잡게 하고 또 색깔과 수치만 바뀐 몬스터를 고랩 때 잡게 하면 유저들이 짜증내죠.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에서의 헬스는 레벨업 시스템이 풍성하고 재미나게 꾸며진 잘 만든 게임이 아닌 그런 지루하다고 욕먹는 색깔놀이 게임과 같습니다.
초보자 때 빈봉으로 하던 걸 초급자 땐 원판 하나 달고 하고, 중급자가 되면 원판 2장 달고, 상급자가 되면 원판 3장을 달고 하죠. 바뀌는 건 원판 개수일 뿐 운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더럽게 재미없는 레벨업 시스템이죠. 이때 누군가 힐링 일침을 날리면 흔들립니다. 왜 힘들게 운동해? 그건 네 몸만 상하게 할 거야. 적당히 해. 왜 무거운 걸 들어? 가볍게 해도 네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어. 뭐 이딴 소리를 하며 잠시 위안을 주지만 그게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사실 여러분도 알죠. 무천도사 심관장님은 이런 쪽에 강경하게 답하십니다. 최근 심관장님을 찾아간 한 헬스인에게 헛짓거리 말고 차라리 푸시업만 하루에 1시간씩 했으면 지금보다 몸이 좋았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수많은 헬린이들에게 이것이 정답입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프로그래밍이 피로돈이 계산하면서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빠진다는 진리를 알면서 다이어트 약을 사는 여성들처럼 배 나온 아저씨가 자전거 무게 1kg을 줄이려고 500만원을 쓰는 것처럼 헬린이들도 내가 아는 쓴맛보다 달콤한 새로운 걸 찾아다니죠. 혹시나 더 쉽고 편한 길이 있을까봐. 차라리 하루는 손이 달달 떨릴 때까지 푸시업만 하고, 하루는 주먹이 안 쥐어질 정도로 풀업만 하고, 안 땡겨지면 매달리기라도 하고, 하루는 토 나오기 직전까지 스쿼트만 한다면 효율은 떨어질지언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푸시업 몇 개씩 몇 세트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50개 10세트 하라면 할 겁니까? 어차피 본인이 할 수 있겠다 싶은 대답이 나오길 기대하며 묻는 거죠. 일단 그냥 열심히 하는 것도, 그냥 은나게 하는 것도 꽤나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할 땐 3가지만 조심하세요.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른 자세로 한다. 자세가 무너지는 것 역시 실패로 간주한다. 콧물이 질질 나오고 오한이 들거나 열이 나고 입안이 헐면 오버트레이닝이다. 쉬는 날을 늘리고 더 많이 자라. 전에 들었던 걸 오늘 못 든다면 신경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다. 운동 강도를 낮추든지 쉬는 날을 늘리고 더 많이 자라. 어느 분야든 초반엔 단지 열심히 많이만 해도 흑자가 납니다. 흑자일사 합시다. 바이바이.